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여름의 보상 같은 가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지요? 기후위기의 증인으로 녹색연합 창립 29주년 온라인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안내를 맡게 된 녹색연합 활동가 윤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도 올해의 키워드를 딱 두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를 꼽겠습니다. 세계절이 지나는 동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저는 거리 두기가 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게 한다는 점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때 같았더라면 녹색연합 29주년 행사장에서 함께 만나 손 붙잡고 인사도 나누고 소박하게나마 저녁 식사를 나눴을 텐데요. 그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가슴 벅찬 기운들이 벌써 그립습니다. 그래도 뜻이 같고 마음에 맞는 녹색연합 친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뵙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일 마치시고 저녁 식사할 시간이시지요? 편안하게 이곳으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 행사장에는 녹색연합이 현장에서 만난 기후위기 속 다양한 목격자들과 증인들을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 속 희망의 이야기로 오늘 행사를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와 사람 강금실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연합의 홍보대사, 아주 장기로 홍보대사죠. 예,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패션 디자이너 전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녹색연합 가족 여러분, 또 녹색연합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위기, 기후위기를 얘기하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라고 그 총균세 저자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최근에 코로나는 우리가 실감을 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 대처를 하는데 기후위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너무 크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처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후위기는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급박한 위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늘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도심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뭄이 왔을 때는 논바닥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늘 다니고 있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은 막 벼들이 쓰러져 있고 길이 막 범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후가 조금 좀 안정적으로 변화를 좀 적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체감하는 부분은 부모님의 연락입니다. 원래 부모님은 날씨가 어떻게 변해도 저는 잘 살겠지 하면서 연락을 잘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많이 더워지게 되면 바로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세요. 옛날같이 그저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스크의 도움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게 저희 작은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에는 과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너네들은 엄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10년 후에는 기후위기 이 문제를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거나 또 젊은 이런 그 기후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뭔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10년 후의 저의 바람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활동을 해오셨고, 여러 가지 그 메시지나 활동 방식을 보면 이제 가슴을 울리는 인문적 성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다시 바꿔보고 또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가지 못하는 곳, 또 듣지 못하는 소리,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책가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연합의 역할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녹색연합의 그린백패커라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녹색연합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녹색연합이라는 선생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정치가 돼야 되는데, 녹색연합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러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연대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녹색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녹색연합의 활동가고 저도 활동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고 또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삶의 소박한 일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어떤 미학적인 가치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개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좀 작은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연합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인 녹색연합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연합 창립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녹색연합 29주년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후 셀럽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놓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기후위기를 먼저 인식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영향력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발로 뛴 녹색연합의 현장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녹색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가슴이 뛰었던, 때로는 가슴을 울렸던 녹색연합 활동 현장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하역 구조를 짓고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2050! 감사님!
와, 녹색연합 활동 현장을 보니 어떠셨어요? 후원하고 협력하는 활동가로서 자부심이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백두대간에서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DMZ에서 제주 바다까지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라산, 지리산의 구상나무 떼죽음 현장, 삶을 앗아간 산사태 현장,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으로 불리우게 만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이 모든 곳들이 우리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야생 동식물을 조사하고 기후위기로 거주불능 증거를 수집한 곳들입니다. 활동가들이 이 강력한 증거를 무기로 열심히 캠페인을 펼치는데도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위기라 여기지 못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캠페인 방법을 못 찾은 탓일까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문제에 압도당해 회피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장마와 폭염은 제습기와 에어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믿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후위기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한 활동가들이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크쇼는 광고 이후 바로 시작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활동가님 어디 가세요? 지리산에 가는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죽어가는 구상나무를 기록하기 위해서 갑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제주에서 회원들이 밀어주고 있는걸요. 회원가입은 02-747-8500 회원가입은 02-747-8500 회원가입은 02-747-8500 활동가님 뭐 하세요? 지금 1인실 피켓 만들어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정책을 요구하려고요. 혼자 서 있기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회원분들이 함께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회원가입은 747-8500 회원가입은 02-747-8500 회원가입은 02-747-8500 8500 네, 여러분 747-850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보험가입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후위기에 관련한 토크쇼 이야기마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의 황인철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정책팀에서 제주 생태계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신수연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팀에서 탈석탄 활동 맡고 있는 활동가 유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셋이서 한번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녹색연합으로 시민들이 질문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기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어떻게 신수연 활동가 먼저. 첫 질문을 네, 기후위기는 땡땡의 위기. 안보, 안전, 식량, 인권, 노동. 모든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기후위기는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녹색연합이 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황인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기후위기 심각하죠. 아마 올해 여름 최장의 장마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녹색연합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폭우 겪으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더 많이 느꼈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2018년 폭염이 있었죠. 또 지금 캘리포니아의 지금 서울 20배가 넘는 면적을 산불이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굉장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더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아마도 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책임 있는 이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캘리포니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는 와중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제 곧 시원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맞서서 녹색연합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산 침엽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폭염이나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컨퍼런스나 기획, 취재 이런 것들을 함께 언론사도 진행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우리 석탄발전소, 특히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는 활동, 아울러 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 석탄발전소 관련된 질문인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 협정에 기반을 둔 탄소 예산의 3배 이상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정말 도대체 왜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할 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허가 내주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라 하더라도 공정률 10%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허가 내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 사업 중에서 삼척의 경우에는 최종 허가가 2018년 1월에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뭐 정권을 가려가면서 닥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정부에서 허가 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가동되면 뭐 연간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 정부에서 허가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용인해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정부가 지금 탈석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돌리고 언제 끄겠다라는 정확한 목표도 없고 계획이 없거든요.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15개 국가가 탈석탄 시점을 명확하게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15개 국가 중 14개 국가는 2030년 이전에 석탄 발전 다 종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도 계속해서 앞당기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어서, 포르투갈 경우에는 처음에 2030년에 석탄 발전소 다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2023년으로 한 번 당기고, 최근 들어서 2021년으로 한 번 더 당겨서 내년이면 포르투갈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뭐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 막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환경 피해나 환경 오염이나 건강 피해 낳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이 부럽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녹색연합이 만든 기후위기 단편 다큐멘터리 그 섬에도 나오지만,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제주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녹색연합이 직접 다이빙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는 어떤가요? 제주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주 전문가, 우리 신수연 활동가가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에 녹색연합에서 기후변화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 그 섬을 제작했는데요. 올해 환경영화제 상영작으로도 선정이 됐었어요. 다
보셨죠? 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녹색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섬을 검색해 주세요. 네. 그 다큐 그 섬에서는 제주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북극이나 태평양의 저 먼 섬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주의 오름, 숲, 바다 곳곳이 파헤쳐지고 개발로 훼손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종으로 대체되고 있기도 한데요. 바다 같은 경우는 제주의 해녀분들이 좀 증언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톳, 미역, 감태처럼 제주의 바다 숲이라고 불리는 해조류들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도 뭐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종들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안반이 이제 석회 조류로 허옇게 덮이면서 사막화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산호나 물고기 변화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위기의 어떤 모습, 처참한 증거들이 폭우, 폭염, 재난, 홍수, 재해 형태로도 드러나지만 이런 이제 생태계의 변화상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임계점에 이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과는 다른 질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항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화력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정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을 또 뽑아볼게요. 네, 요즘 핫한 활동을 하고 있죠. 멸종 저항의 로고가 모래시계 모양이잖아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진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말 손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기업 이런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정부가 얼마 전에 그린 뉴딜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외로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현실을 바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뭐 에너지 적게 쓰고 일회용품 덜 쓰고 이런 개인적인 실천과 함께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된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냐? 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히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고 무한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없다. 라는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일상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튼튼한 우정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통 질문인데요. 네. 지키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각자 쭉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7살짜리 조카가 있는데요. 일이 바빠가지고 한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몇 주 만에 만나니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 나 사랑 안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황당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러는데 삼촌은 환경운동만 사랑한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웃었는데 제가 왜 환경운동을 하고 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활동할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조카 같은 우리 어린 생명 또 나와 같이 있는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닌가. 또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환경운동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 이게 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꿈은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누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소박하고 그냥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를 더 몸으로 느끼고 또 코로나 지나는 동안 이게 내가 꿈이고 뭐고 없이 그냥 기후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저는 기후위기 걱정 없이 재밌게 살다가 기후위기 말고 늙어가지고 죽는 게 꿈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과학자가 이제 기후위기 어떤 그 지금 처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먼 훗날 우리는 2020년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앞으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남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좀 위축되고 꿈도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없이 일상을 누리고 또 여행도 다니고 평온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일상을 회복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박하고 또 큰 꿈들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러한 꿈들이 꼭 이루어져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첫걸음, 녹색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활동가들이 목격한 기후위기의 현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아주 일상적인 오해에서부터 생생한 사실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기후위기의 문제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책을 만드는 의회, 기업, 우리 모두가 나서서 온 힘을 다해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응원과 바람을 담아준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랜선으로 녹색연합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녹색연합의 진정성이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기후위기 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지셨나요? 여러분의 행동이 시민의 영향력이고 녹색연합의 힘입니다.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모든 녹색연합 활동가들을 대신해 윤상훈 사무처장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상훈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기후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올해 29주년입니다. 그동안 녹색연합이 함께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녹색연합의 역할을 지지해 줬던 회원의 힘이고 시민의 힘이고 그리고 녹색의 가치, 녹색 전환을 함께 상상하고 함께 실천했던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원 행사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몇 분 한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녹색연합 묵묵하고 진중하지요. 그 행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녹색연합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돌보는 일이 회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못 하시니 후원 캠페인 잘 될지 걱정입니다. 아마 녹색연합 또 회원인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후원하는 마음으로 입금으로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게 또 행동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고취시키는 녹색연합 로고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의 덕질,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녹색연합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묵묵한 책임 그리고 잔잔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기후 이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녹색연합도 응원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의 변화, 그 증거들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녹색연합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지지하고 협력해주고 다시 한번 올해 29주년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싶습니다. 맑은 가을날 편히 숨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또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들과 함께 녹색연합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제 꿈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상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제가 지키고 싶은 꿈은 사랑입니다. 저의 꿈은 조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나의 꿈은 무사히 할머니 되기입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자. 활동가님 어디 가세요? 기후 기지. 회원 가입은 02747-8500. 그만 가. 팔을 거기야. 거긴데 나와서 747-8500. 끝났어요. 근데 뭐
이것도 안 되네. 녹색연합 손 잡아주세요. 또 한 번 더.